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만도 중앙직, 지방직 합쳐서 7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히 공무원 공화국이라고 빗대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공무원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포퓰리스트에 의해서 국가 재정이 탕진되는 그리스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포퓰리즘은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망친 나라 하면 남미 베네수엘라, 유럽이 그리스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21세기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이 만연됐던 나라라면 그리스는 우리처럼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번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나라는 재정을 거덜내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며 빈곤을 평준화시켜주는 그런 문제를 잉태한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치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전제 조건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퍼주기를 국가적 과제로 포장할 줄 아는 탁월한 포퓰리스트 대통령, 총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차베스가 있었고 그리스엔 판판드레오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판판드레오는 취임 직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30년 후 그리스를 국가부도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는 판판드레오 총리가 집권 직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탄탄한 나라였습니다. 1980년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2.5%로서 당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인 나라였습니다. 취임 직후 판판드레오는 재정을 쏟아부어 소득 분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선별복지는 보편복지로 바꿨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시작했고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도 공짜였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의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약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월세의 50%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1년 만인 1982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9% 인상했습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그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미천 삼아서 총 11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권 내내 그리스의 재정은 과잉복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대까지 탄탄했던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이 몰락이 길을 들어선 것도 이때였습니다. 22.5%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판판드레오 집권 3년 만에 33.6%로 50% 가까이 뛰었고 1984년에는 40.1%, 1993년에는 100.3% 치솟더니 2018년엔
4.8%, 국제협력기구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집권 전 9.9%였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1985년 15.4%, 2012년 26.9%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 평균 2.3%에 달하던 실업률은 판판대로 정부가 집권한 80년대 평균 6.6%, 90년대 평균 9.7%로 확대되었고 2013년엔 27.5%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판판드레우가 시작한 포퓰리즘은 정권 교체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퍼주기 맛을 본 국민이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포퓰리즘 처방을 집권당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과잉복지가 그리스 경제의 목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2010년 국가 보도의 위기로 끌고 간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과잉 공무원 복지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 그리스가 사회복지에 쓴 돈은 GDP 20.6%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34.9, 영국 25.9였고 물론 유럽연합 27개국 평균은 26.9%였는데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과잉복지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는 주장은 일부 맞지만 100%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잉 공무원의 과잉복지가 그리스를 망조들게 한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판판드레우가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약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그는 공공부문 임금 지급액을 34.4%로 늘렸습니다. 판판드레우가 공무원 공화국에 길을 연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당제 국가입니다. 오랜 정치 혐오로 대선 투표율이 50%를 밑돕니다. 선거 때마다 판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조직화한 투표권자를 잡는 쪽이 승자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판판드레우는 공공부문 노조와 공무원에 주목했습니다. 효과는 대만족이었고 이후 그리스 정치권은 공공부문 노조와 공무원 표심잡기에 매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세계 최고 수준인 그리스 공무원이 황제복지가 된 것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공무원들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약 80만 명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 GDP 50%가 넘기도 했습니다.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입니다. 1년에 14개월분 월급을 받고 최소 한 달 유급휴가를 즐깁니다. 58세 되면 퇴직해 재직대 월급이 95%만큼 연금을 평생 받는다고 합니다. 민간 부분 노동자는 공공 부분보다 약 38%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도 멀쩡하면 그게 비정상의 극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종으로 공공부문과 공무원을 봉양하느라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급속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8년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39.4%로
그리스 전체 실업률 19.3%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악이던 2012년이 55.2%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2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체제 전복이나 치명적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큰 주된 이유는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는 전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인구의 절반이 46세 이상인 것입니다. 학생보다 연금 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나라를 떠난다고 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거의 50만 명이 그리스를 등졌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버린 것입니다. 남아있는 많은 청년은 부모 밑에서 부모의 연금에 기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서서히 인구 통계학적 종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판판드레오가 4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뿌린 씨앗이 지금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현재 우리 사태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도 출산율이 0%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낙후내지 불황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 재정 수입 또한 저조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옳지 않은 처방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에서 적나하게 드러나듯 공기업의 인원 증원 등도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공화국 만드는 것 쉽지만은 이것을 지탱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리스 사태에 비추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보니 현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정의 현재적인 문제, 미래적인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고 펑펑 쏘대는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그리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 현 정부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대비시켜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김강원 교수는 좋은 정부라는 책에서 좋은 정부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정 철학이 분명하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반시대적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거꾸로 가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 운영은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암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정부의 조치는 아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셋째로 공권력은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법과 제도는 옳고 정의롭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만능이란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은 시에 적합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섯째로 행정의 서비스 질은 높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가 국가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은 자유시장 경제의 룰을 확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7가지 좋은 정부의 조건 중에서 공무원 수의 어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내실 있는 정책 그리고 좋은 제도만이 국가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무원 수를 마구 늘리는 것, 재정의 현재의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복지 수준을 터무니없이 올려잡는 이런 무책임한 어떤 재정 정책도 좀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그리고 포퓰리스트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오늘날 망가진 나라가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포퓰리즘에 의해서 망한 나라보다는 그 반대의 나라, 그런 나라가 영속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